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G20 정상회담이 좀 코앞에 다가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시장 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번 주에 보면은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네. 예, G20 정상회담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개별적인 이슈로 또 메디프론이나 이제 나이키 같은 그런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메디프론 이제 뭐 작은 이슈부터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일단 메디프론이 실적이 내일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렇게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네.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이제 뭐 상관이 없지만 네네.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그래도 움직임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여줄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관련 기업들의 뭐 그 실적 악화 예, 그쵸.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디프론 이제 실적이 이번 주에 봤을 때는 네. 예, 또 중요한 거고요. 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만약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번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까? 네. 예,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이슈로 메디프론 테크놀로지 예, 이 그 실적 발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솔직히 어제 미국 장 같은 경우도 네. 예, 그 혼조세로 마감을 그쵸.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제 상승하는 반면에 나스닥과 S&P 지수는 이제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 마감했는데 사실 뭐 이란 중동 문제가 있죠. 그것 그쵸.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관망세가 이렇게 짙어지는 분위기고요. 네네.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어제장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 장세가 연출되는 만큼 네. 우리 시장도 계속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기준으로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G20 정상회담이 결렬될 것인가? 그러면 합의안 도출이 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드에서 그 금리 인하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정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우리가 그 G20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합의안이 도출이 된다. 네. 가능성은 낮죠. 가능성은 그쵸. 지금 봤을 때 뭐 한 10% 내외 정도. 그런데 이제 그 10%를 또 보는 이유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쇼맨십을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이 이제 어떤 발언을 해서 뭔가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기대감, 예, 그런 정도만 이렇게 남겨두고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예, 또 뭐 이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나오는 뭐 설에 의하면은 네. 전혀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합의안 도출이 못 되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그쵸. 그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일단 G20 정상회담의 이제 포커스 이제 첫 번째는 이도 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예, 예전과 같이 계속 그래 우리 합의를 하자, 합의 재개를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연장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월까지 그러면은 이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 사이 그렇게 뭐 합의안 도출이 안 되고 뭐 끌게 된다면 다음 달 금리 인하는 당연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10% 내에 속하는 금리 인하
합의안 도출이 네. 된다고 만약에 봤을 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내달 하진 않을 것이라는 금리를 그냥 동결시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5일이 금요일인가요? 그래서 7월 5일이나 8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각에서는 리포트에 의하면 좋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실적이 하회할 것이다,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시총 상위주잖아요. 그쵸. 이 두 종목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와 그 G20 정상회담 두 개를 이제 같이 엮어서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큰 이슈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MZ 이제 우리 맞아요. 뭐 헬리콥터를 타고 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서서 2017년도 11월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방문을 한다고 했어요. 네. DMZ를 찾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기상청에 이제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이번에 우리가 장마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제 장마가 이게 올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거 무용지물로 끝날 수도 있는 정말 거고. 만날 때까지는 또 가서 그쵸. 가볼 때까지는 그죠. 확실한 게 그때까지는 아니니까. 확실하지 네네. 않고 또 우리가 이게 이슈가 생겨가지고 기대감에 가는 거니까 그쵸. 관련주들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삼육물산이나 뭐 코아스, 웹스 그리고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들이 네. 오늘까지 지금 급등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짧게 이렇게 뭐 수익 보고 손절가 잡으시고 네.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일단은 삼육물산, 뭐 자연과 환경, 웹스 같은 종목은 한동안 네. 괜찮을까요? 한동안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줬는데 이 네 종목 제가 말씀드린 삼육물산, 코아스, 네. 웹스,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은 일단은 고점에서 한번 매도하시고 윗꼬리 잡지 않으시게 이제 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메디프론 오늘 내일 시적 발표, 그쵸.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의 뭐 결렬 아니면 합의안 도출,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방안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달에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G20 정상회담에 대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향방에 좀 주목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리 인하도 그에 따라서 좀 어떻게 스탠스를 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실 게 많은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형주 흐름이 아무래도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좀 어떤 종목을 중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영화가 시대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쵸.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 네네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왜 우리 1+1 티켓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지만 이렇게 보러 가는데 이번에는 알라딘이 흥행을 한다고 해서 네. 이제 보러 가려다가 옆에 이제 뭐 머리도 아프고 좀 그래서 그러면 그냥 멍 때리는 편하게 그냥 네. 볼 수 있는 걸로 보자. 그래서 이제 택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영화죠? 영화 한번 보실까요? 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화가 있는데 보스를 국회로 딱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네. 아까도 저희가 방송 전에 전문가님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영화를 둘 다 이제 봤어요. 저도 네. 봤고 전문가님도 봤고 이랬는데 재미가 되게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 뻔한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보스라면 네. 깡패인데 네. 깡패를 국회로 간다. 네. 이 내용 자체가 좀 별로일 것 같다 이랬는데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재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때다. 그쵸. 예, 사실 한두 달 전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한 흐름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관련주들 뭐 5월부터 해서 뭐 그뚱파뚱 나온 것들은 뭐 40% 이상 나온 것들도 있고요. 네네. 예, 적게 나온 것들도 뭐 20% 정도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점 대비 이제 고점이죠. 그래서 네. 그 정도 나온 건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게 네, 남선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알미늄 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거 지난주 기준이에요. 네. 일주일 전 기준이기 때문에 42%대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디지털 조선 네. 같은 거. 우리 홍정욱의 그 전 헤럴드 네.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회사를 정리를 하시고 이제 뭐 정계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네. 그 고려산업이나 디지털조선이나 태영건설 같은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태영건설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 관련주들이 이게 한 차례씩 남선 알미늄이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월드는 다른 뉴스도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돕니다. 돌아서 뭐 한창 재지가 좀 덜 갔으면은 네. 다음번에 한창 재지가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뭐 여태까지는 흐름이 좀 작게 나왔다면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네. 화천기계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네네. 이분도 이제 정계에 출마를 이제 하실 것 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 관련주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한 종목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일단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32.2%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전우영 관련주로 안내위나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써니전자가 있습니다. 써니전자 있죠. 써니전자 흐름 괜찮고요. 네. 또 안랩 써니전자 오픈베이스가 있는데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 네네. 정치 테마주도 있지만 이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보안 관련주. 그래서 이제 뭐 안랩이 보안 관련주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 공급하기 때문에 또 다른 테마로 엮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테마주를 선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이 사람과 얽혀 있냐. 그쵸.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테마로 이어지느냐. 네. 테마가 많을수록 한 번 움직일 게 두 번, 세 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나올 수 있는 그 윗꼬리 잡더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종목들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고 제가 보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 표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의외로 안랩이 지난주까지는 조금 그나마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네요. 10%가 넘지 않는 모습이었고 제일 높은 게 디지털 조선이 50% 이상의 수익이 좀 났어요.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 제가 네. 안랩을 제가 이제 여기 ITC 말고 다른 것도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안랩을 매수 추천드린 가격이 6만 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6만 7천 원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도 사인 드렸고요. 네. 6만 6천에서 7천 원 사이 매도 사인 드렸어요. 이 종목은 다시 6만 한 2천 원 전후까지 와주면 다시 와주면 다시 와준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62,500원에서 한 63,500원 정도 1차 매수. 항상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요. 단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당장 갈 것 같아요. 깜빡깜빡 거리면은 당장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매수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윗골이 잡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자금이 1억이 있으시면은 뭐 한 남자분들은 그래요. 남자분들은 이제 풀 베팅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비중을 좀 하시면 많게. 나중에 계좌가 내가 1년 동안 매매를 했어요. 그 매매를 했는데 남는 거는 없습니다. 본전하면 제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을 매수를 하셨을 때는요. 무슨 종목도 중요합니다. 종목도 중요한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는 이쯤 돼서 지금 일단 안 전 의원께서 이제 7월에 복귀설이 있어요. 네. 예, 우리는 이제 사실 추석 즈음에 복귀설이 있다고 했는데 네. 당겨져서 7월쯤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써니전자도 그렇고 네. 오픈베이스도 그렇고 한 번은 이제 시세를 줄 움직임을 수 있죠.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안넷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62,500원 근처에 온다면 63,000원 정도 네. 예, 63,000원 이하로 온다면 한번 잡고요. 지금 봐서 뭐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준다면 예,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셨다가 나는 못 기다리겠어요. 왜 이거는 또 보험 관련주니까 네. 테마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우리가 화해 문제로 보안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종목들이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종목은 빠지면은 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1차 또 내려가서 2차 뭐 6만 원 정도의 3차 이런 식으로 약간 가지고 계시다가 네. 한 7만 원 아니면 전고점 8만 음. 얼마 정도 보는데 안 나타나네요. 예, 전고점 88,900원. 네. 그러니까 한 8만 원 이상에서 한번 내가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 예,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10% 벌기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목표를 정하시고 목표가에 도달하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도도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써니전자 한번 볼게요. 써니전자 차트도 볼게요. 네, 써니전자. 써니전자는요, 추세는 상승인데 지금 좀 무겁죠. 그렇죠. 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 제가 추천을 해드린 게 한 3,100원에서 200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도 짧게는 막 3,450원 정도에서 오면은 한번 흐름을 봐서 네. 그쯤에서 밀린다 싶으면 전략 매도를 해버리시고 또 올라간다 싶으면은 좀 더 올라간다 싶으면은 전고점 예, 이날이 5월 22일이죠. 그럼 거의 지금 한 달 넘었는데 네. 예, 이때 이제 뭐 16% 정도 급등 나오고 밀렸다가 지금 자리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들어가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3,100원에서 예, 3,100원에서 한 200원 사이, 150원 밑으로는 한번 매수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윗꼭지가 이렇게 쭉 보시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네, 지금 그렇군요. 자리에서는 사실 가져야 되거든요. 네. 가져야 되고 가져야지만 또 간다고 보고 다시 또 내려온다면은 제 생각에 뭐 3,100원까지 100원을 깰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네네. 3,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셔서 뭐 3,500원 정도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그쵸. 예, 그래서 좀 장기로 좀 보셔라 말씀드리고 좀 싶어요. 장기로, 예, 네. 어차피 이 종목에서 저 종목 갔다가 저 종목에서 또 다른 종목으로 갔다가 그 시간이 깁니다. 그거를 네. 기다려서 수익을 다 보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오. 예, 그래서 주식은 항상 대응입니다. 그쵸. 목표가 정해 두시고 나는 기다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 정해 두시고 네. 하시고 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좀 길게 보고 조금 크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잔파동 무시하고 매매하지 않겠다.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예, 길게 보시고 써니전자 그리고 오픈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오픈베이스도 볼게요. 사실 오픈베이스는 이 종목을 제가 써니전자를 볼 때 보질 않았어요. 일단 급등 나왔고 밀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했는데 네. 제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깜빡깜빡 거리기는 하는데 지금 자리 한 3,200원에서 300원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 지지해 준다면은 반등 나와서 3,750원까지 뭐 4,000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엄청 길었어요. 이제 박스권이 몇 달 동안이죠? 6개월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네네.
예, 이 종목도 한번 가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종목 디지털 조선도 제 종목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디지털 조선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고점 찍었거든요. 8%대 상승이 나오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매번 하루에 파동이 뭐 8%, 10% 정도 나오잖아요. 10% 파동을 여러 번 줬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여러 번 10% 파동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갔더라면 수익 많이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뭐 8%대 파동 줬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매수를 했다가 네.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다가 또 뭐 개인이 매수를 했다가 돌아가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량이 나오면 또 받아주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은 더 남았다. 그런데 3,000원을 깨면은 3,100원을 깨면 네. 한번 3,000원 밑에서 잡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를 개인분들은 호가창을 보면서 대응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난 잡고 싶다 하시면은 한 3,200원, 300원 사이에서 1차 잡으시고 네. 나는 무조건 3,000원쯤에 내려왔을 때 10% 전후 정도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2차로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직 이슈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 테마주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다른 종목 아까 전에 그 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저희 주요 정치 테마주 현황이 나와 있는 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표 한번 네. 네. 지금 보시고 태영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태영건설. 네, 홍정호 관련주 태영건설 네. 볼게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4,000원,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지금 자리 조금 더 밑에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네네. 일단은 지금 자리 지지해 준다면은 뭐 한 14,000 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정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보실 정치 종목이 있나요? 테마주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저희가 지금 차트를 통해서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 그 다음에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살펴봤고요. 홍정호 관련주, 태영건설 차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정치 테마주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년에 조금 총선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재난안전망 관련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요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붉은 그렇죠. 수돗물 문제가 있는데 네. 이 관련주가 있나요? 네. 표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표가 있으면 볼까요? 네, 기사가 뉴스 떴네요.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이제 붉은 수돗물 논란이 이제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 밑에 조금 더 내려 보시면 물레동이라고 이 물레동에서도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다 네, 이렇게 여기 보는데 여의도랑 되게 가깝죠. 예. 영등포 바로 다음이 그렇죠. 물레인데. 예. 지금 쉬쉬하면서 이제 버텨온 것들이 네. 한 번에 이제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부에서 노후 배관 교체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그 부분 해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 안으로 이렇게 또 무슨 대응 전략을 이렇게 하나 내놓을 것 같은데 네. 향후 이제 4년 동안 인프라 시설 안전 강화에 32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반 시설 안전 강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종합 대책인 만큼 강관 수요로 이제 그 인프라 투자가 이제 강관 수요로 이어질 거라 네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한국주철관 그리고 동양철관 네. 그리고 뉴보텍 등등 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 한국주철관이랑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나 가스 배관의 관관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업체예요. 네. 예, 그리고 뉴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상하수도관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종목들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종목을 드렸는데 네. 드리고 난 뒤에 좀 더 매수가를 낮게 잡기 위해서 음. 이제 한번 매도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뭐 매수가를 드렸다가 네. 3% 4% 빠지면 안절부절 못 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신 분들 많죠.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국 주철관은 잘 가는데 동양철관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가다 보니까 그거를 반등을 노리고 드린 건데 네. 이제 3% 4% 빠졌다고 해서 이제 심적으로 불안해 하시니까 한번 매도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시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 너무 아쉽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꺾였잖아요. 네. 이미 급등한 거는 따라 따라 들어갈 수 잡기가 없죠. 네. 힘들죠. 그렇죠. 힘들고 그 종목 말고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급등하는 종목을 잡을 이유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드렸는데 일단은 한국 주철관, 동양철관, 뉴보텍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한국 주철관 네. 보실게요. 예. 지난주 급등 나왔다가 어제 오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가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가준다면 좋지만은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이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뭐 작다 보니까 뭐 좀 기다렸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주식은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네네.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접근을 하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 들어가는 단가는 어느 정도 되냐? 뭐 만약에 뭐 이 12,000, 13,000원 정도에 지지를 해준다면 네. 12,500원 정도에 지지를 해준다면 그 자리 부근으로 해서 1차 매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배관 사태가 노후 배관 사태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우리 이번 여름에 폭우가 예상이 되거든요. 장마가 좀 장마가 길다고 길고 하더라고요. 태풍 소식이 지난해는 한 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번, 3번 있을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상청 들어가서 이제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네네. 확인해서 만약에 뭐 기상청 예보만큼 이렇게 2번, 3번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태풍이 오고 지금 당장 장마가 오고 또 이 그러면 시설 설치를 못 하겠죠. 네, 좀 미뤄지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네. 이제 시설 부분에서 그래도 필요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야 될 것들이 지금 어차피 이 수도 배관 교체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뭐 붉은 수돗물 사태가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네네. 아무래도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은 수돗물이 질적으로 좀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잖아요. 네네.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달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테마다. 다음 달까지는 지속적인 테마다. 네. 장마도 얽혀 있고 또 여기 관련해서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 이런 네. 종목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되고 이제 한국 주철관 다음으로 잠시 동양철관 한번 보실게요. 동양철관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양철관. 동양철관 같은 종목도 지금은요. 오늘 급등했다가 이제 밀렸는데 이 종목도 한 1,500원 근처에서 한번 온다면은 이 종목 다시 이렇게 갔다가요. 1,500원까지 이제 빠졌다가 많게는 뭐 1,450원까지 빠졌다가 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분간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한 종목 또 뉴보텍 들어가 보실게요. 네, 뉴보텍 볼게요. 뉴보텍도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중간한 시점이네요. 그래서 네. 이것도 뭐 1,700원 선에서 지지해 준다면 모르겠는데요. 안 그러면은 매수는 아직 기다렸다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께는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바로 저희 VIP 방송을 들으시고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분들이시니까
방송만 보시고 종목 접근하셔가지고 바로 매수하시는 전략은 피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일단 봤습니다. 네네. 뭐 한 가지 더 제가 지켜본다면은 자연과 환경. 네, 자연과 환경도 볼게요. 다들 이제 급등이 좀 나온 종목들이에요. 네. 네, 이거 자연과 환경도 오늘 상승했다가 좀 많이 윗골이 달았는데요. 네네. 이 종목도 지켜보셨다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셨다가 1,600원 정도에서 2차 매수하셨다가 홀딩하고 계시다가 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매도를 단계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언급해드렸나요? 네, 네, 종목 네. 언급해 주셨네요. 그래서 그 재난 안전망으로 속합니다. 이 종목들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붉은 수돗물이 나라의 좀 큰 이슈인 만큼 재난 안전에 관해서 저희 관련 종목들 4개 종목 정도 살펴봤고요. 이 붉은 수돗물 문제가 조금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죠?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어제 있었던 뉴스 중에 비트코인이 1년 3개월여 만에 11,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좀 저희가 접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좀 잘 가지 않으면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간다, 가상화폐 시세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갖고 오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 한번 보실까요? 네,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 가격 1년 3개월 만에 네. 1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약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요.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살펴본 종목들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보니까 이미 고점 찍고 이제 저점에 약간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만큼 저런 뉴스가 떴는데도 오늘 장에서 가져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이제 관망을 좀 하셔라. 그쵸. 관망하셨다가 27일이 이제 코앞이죠. 27일에 네.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네. 선보인다고 예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네. 백서 발표되면서 또 한번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이 사기의 수단이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씩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안전화폐로 이제 조금씩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은 천천히 앞으로 1년간 천천히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이미 급등이 나왔고요. 네. 또다시 한 지금 5,000불 정도 된다면 5,000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또 한번 이렇게 이제는 대세가 암호화폐 대세가 이제 나오는 만큼 네.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5,000불 주고 그거를 하느냐? 아니죠. 관련 종목들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빗썸 네. 있죠. 빗썸 지분을 보유한 그 회사가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S코인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CI 평가정보, 네. 그다음에 카카오스탁 운영사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 네.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렉스랑 이제 독점 제휴를 체결을 하고 네. 업비트를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에이티넘 인베스트 저는 좀 괜찮아 보였어요, 할 때. 네, 네. 그리고 옴니텍 같은 경우는 옴니텍은 이제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줘서 제가 언급을 하기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 살짝 상승세를 보여줬었네요. 네. 윗골이 달긴 했는데 7%대 급등했다가 밀렸네요. 옴니텔 네, 지금 옴니텔. 자리 옴니텔 같은 경우는 1,400원 아래로 매수를 하셨다가 네. 단발적으로 이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또 한두 달 더 가져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꾸준히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뉴스가 등장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 가상화폐 관련주로 예,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시는 것보다는 현명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가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3%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카카오. 저는 카카오를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13만 원 정도, 13만 원 아래, 네. 그러니까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 사이에 예, 웬만하면 저점을 잡으셔가지고 네. 예, 한번 왜냐하면 이제 6월, 7월, 7월, 8월 이제 계속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는 실적 관련주들을 미리 잡아 놨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사실요. 근데 이제 카카오도 이제 괜찮아 보인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예상을 하는 만큼 이제 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 뉴스를 잘 살펴서 한번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관련주로 제가 너무 많아요. 뭐 JCN 시스템도 있고요. 네. 또 뭐 버추얼텍, 팍스넷 뭐 등등 또 관련해 가지고 상승세가 많이 나온 만큼 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다 언급해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봤는 옴니텔. 옴니텔. 네, 옴니텔. 이거는 이제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 파동 보고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어차피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상승세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단기 파동 보시고 올라갔을 때 손절가 위로 잡으시고 예, 목표가 높이면서 손절가 올리면서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정치 테마주, 뭐 재난 안전망 관련주, 또 블록체인 관련주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일단 오늘 간략하게 시장 상황 점검하고 딥싱크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목요일이죠. 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 장은 지금 올라가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전히 뭐 앞에 차트를 보듯이 시장은 그 이후로 계속 횡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이제 미중 정상회담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지난주에 이미 FOMC 쪽에서 있는 이슈를 통해서 금리는 이제 내리는 쪽으로 시장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장에서 한 50% 이상 정도는 지금 금리는 내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예측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쪽은 다른 한 축은 뭐냐면 지금 미중 정상이 아무래도 네.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를 내줄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 시장에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상승하게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이 추가적으로 오르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데는 사실 한 축에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쪽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최근에 있는 부분에서 해외 쪽에서 지금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달러 인덱스 쪽의 동향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잠깐 달러 인덱스 쪽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러한 달러 가치의 하락은 신흥시장에 있어서는 환율과 연동이 바로 되게 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네. 원화 가치 상승입니다. 네. 예, 이러한 양상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발생을 하겠죠. 네네. 예, 굳이 빠져나갈 장세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정상회담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한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 지금 현재 상승하기에는 금리가 내리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네. 경기 안 좋다고 지금 계속 하는데 2, 4분기 실적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까지 있는 기술적인 저항 부분도 현재 2150선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할 재료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등락 장세에 종목 장세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딥싱크 쪽을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 장세가 또 빠른 순환 매장세가 같이 겹치면서 종목은 등락을 한다. 따라서 딥싱크 쪽에서는 추가 수익을 강하게 뻗기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최근에 있었던 양상을 잠깐 보죠. 시장보다 약간 언더비트하는 상황입니다. 소폭 한 1%에서 2% 정도 언더비트하고 다행히 최근에는 또 그냥 시장 정도 수익률로 또 시장을 트래킹하고 있죠. 앞서서 5월달에 이 시장 대비 20% 30% 수익을 내신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1, 2% 정도의 시장 오차는 크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오늘이 6월 25일이죠. 그러니까 5월 24일자 정도가 이제 만기에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이제 만기에 들어오는 그 포트를 보게 되면 시장보다 초반에 이제 굉장히 업비트를 잘 했죠. 네. 시장 대비 많게는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밀릴 때 따라 밀렸지만 조금 더 강하게 밀렸죠. 이 이슈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수익을 세게 봤던 종목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반등할 때에 따라서 반등을 하면서 약간 시장 오차 대비 한 1% 정도 안정적으로 마감은 될 텐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늘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던 것들이 때로는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썩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보다는 안정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네. 최근에 있는 양상들을 보면 시장의 6월 14일자 정도 볼까요? 시장 수익률 정도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의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 빠지고 코스닥 오르면 코스피 빠지고 양 시장이 다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 장에서 해당되는 딥싱크도 상승해서 하락하기도 하지만 같이 반응을 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면서 거의 시장 수익률 정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양상은 조만간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박스권 등락장이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에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러한 딥싱크의 현황들을 보게 되면 일정 기간 시장 수익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또 긍정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이런 구간들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한 차례 있었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이제 1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모멘텀은 시장을 또 이겨내는 그러한 장세가 오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조금 뭐 딥싱크 쪽에서 재미를 못 느끼신 상황일 수 있는데 앞으로 또 좋아지는 장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빠른 순환매가 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딥싱크 시장이 좀 대응을 미리 선행된 학습으로 대응 좀 잘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랭킹 차트도 살펴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예, 뭐 최근에 약간의 순위 변동들이 있습니다. 네. 뭐 순위 변동이 있으면 또 종목 얘기하고 재미있죠. 그렇죠. 예, 최근에 있는 양상들을 대부분 보면 큰 테마 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테마는 여전히 비메모리 쪽 반도체, 파운드리 쪽 관련된 이슈가 좀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LB 세미콘의 케이스와 네페이스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반도체 쪽의 범핑 쪽하고 테스트, 후공정 쪽의 테스트 이슈를 안고 있어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 4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나오면서 실적 이슈가 민감하다라는 상황 이 부분을 또한 여실히 볼 수가 있죠. 네. 뭐 LB 세미콘의 입장에서 뭐 BTS 관련된 이슈도 같이 타고 있어서 복합 이슈를 안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6월 12일자에 편입이 됐는데 한 2주 정도 됐네요. 22%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네. 뭐 22% 정도면 뭐 지금 같은 장에서 저번처럼 뭐 70% 나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높죠. 예, 네. 22% 정도면 괜찮네요. 뭐 네. 시장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국일 제재가 다시 올라오는데 네. 그래핀 쪽 관련된 이슈가 있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이 눌림목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눌림목에 있으면서 눌림목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시세 분출이 나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네. 그것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하단 쪽에 놓여 있는 뭐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20일 상황을 잠깐 보려고 했는데 약간 상황이 다르네요. 잠깐 20일 상황 잠깐 보죠. 네, 20일 상황 볼까요? 예, 20일 상황이네요. 네. 예, 20일 상황이고 아래 보면 이제 코나이 쪽 이슈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코나이는 이제 코나 카드와 관련된 이제 실적 이슈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재밌는 게 이월드가 올라왔어요. 예, 이월드는 이랜드 계열의 그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월드가 이게 이낙연 테마주로도 같이 엮여 그렇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 정치 테마와 관련된 주들도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끼어 있어요. 뭐 MC넥스는 모바일 쪽 관련된 것이 있고 테스나도 후공정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종목 장세가 계속 될 거예요. 예, 종목 장세에서도 일단은 실적 쪽을 일단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는 뭐 일종의 테마가 연동이 될 텐데 테마주가 이러한 종목 장세 안에서 일부 수급이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장기로 생각하셔서 네. 너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은 종목 장세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잘 선별하셔서 접근하시면 이 장에서도 조금 버텨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달러가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달러 쪽의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죠. 이렇게 될 경우에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는 쪽이 이제 금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연동되는 이슈들은 모두 미국의 금리 인하 쪽이 굉장히 시장에 지금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좀 전에 봤듯이 환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그렇죠. 작동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이제 미국의 자산보다는 뭐 신국 쪽에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올려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당분간 이번에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다시 금리와 실적 이슈 부분으로 다시 포커싱이 돌아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실히 나타나는 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여요. 네. 예,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거의 시장에 액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을 일단 보고 결과 확인 이후에 접근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이미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상황이 괜찮아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이슈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고점 돌파 이후에는 상당히 빠른 반등도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미 반등을 세게 했다는 거죠. 예, 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담지는 않아요. 이미 국내에 있어도 환도, 예, 원화도 굉장히 급속도로 빠진 상황이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여차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액션을 굉장히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장세가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너무 조급하게 지금 시장 보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종목 장세와 모멘텀 장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관점에서 짧은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종목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좀 단기적 대응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계가 이번 주 오사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입에 모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너무 휘청이거나 출렁이는 영향은 그리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늘 한 발 앞서서 대응하는 자세로 시장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오감만족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